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처음 애플 이벤트 이후 댓글은 물론이고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에어팟 4 노캔이 정말 잘 되는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자세히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꽤 놀랐어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프리미엄 오픈형 제품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저처럼 인이어보다는 오픈이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렴한 거, 기능이 좀 빠진 거, 안 예쁜 거 뭐 이런 인식이 있죠. 에어팟 4가 이벤트에서 에어팟 프로 2와 거의 모든 기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형을 선호하는 분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벤트를 다녀온 저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리뷰어들이 에어팟 4의 노캔 성능에 놀라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실제로는 들어볼 수가 없어서 오픈형이 정말 그 정도로 액티브 노캔이 된다고? 이런 호기심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오늘 다 해결해 드립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이 귀 마이크로 녹음한 거 그대로 비교해서 들려드리고 그 차이가 우리가 기대한 정도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에어팟 4가 오픈형 유저들의 희망이 될 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긴 말 필요 있나요? 일단 들어보고 제품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 설명할게요. 일단 ANC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 정도에 있어서는 확인이 가능하죠. 이게 오픈형에 가능하다는 점이 대단하고, 과거의 경쟁사에서도 오픈형 액티브 노캔이 있었지만 절대 이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음 허용 모드 역시도 오픈형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어폰과 귀 사이로 들어오는 소음이 있을 건데 이질감 없이 이어폰을 통해 듣는 소음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에어팟 프로 2와 ANC를 비교해 볼게요.
노이즈 감소 수준은 당연히 에어팟 프로 2가 좋은 게 확실합니다. 인이어다 보니까 애초에 물리적으로 외부 소음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줘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완전히 우주에 막 둥둥 떠있는 듯한 느낌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저는 에어팟 4의 자연스러운 정도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고 느꼈어요. 에어팟 프로 2도 정말 먹먹함 없이 자연스러운 ANC가 큰 장점인 제품인데 에어팟 4와 번갈아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더 자연스러운 건 에어팟 4가 맞아요. 다만 이 노이즈 캔슬링 수준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개인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 테스트까지 같이 해볼게요. 여기는 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녹음 장소죠. 와, 너무 눈부시다. 에어팟 프로 2부터 통화 녹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햇빛은 되게 좋고 날도 너무 좋은데 갑자기 요새 또 갑자기 추워져서 아침마다 감기 기운이 올까 말까 올까 말까 그런 느낌으로 너무너무 추운데 여전히 코맹맹이 소리는 나고요. 여전히 같은 장소 옥상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햇빛이 엄청 세고 날도 사실 너무 좋긴 해요. 햇빛이 따뜻해서. 하지만 평소보다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편이에요. 또 바람 분다. 그래서 사실 야외 활동, 야외 운동, 야외 그냥 차를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뭐 하기 그냥 모든 걸 야외에서 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이번에 에어팟 4는 3년 만에 나온 만큼 확실히 달라지고 좋아지고 개선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제 생각에 다음 모델 역시 3년은 또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현재 넣을 수 있는 하드웨어와 기능들을 빽빽히 넣어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앞서 들어본 대로 에어팟의 첫 ANC 탑재, 케이스도 더 작아지면서 스템도 짧아지고 전체적으로 휴대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그리고 무선 충전 케이스 옵션도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사용성에 있어서 에어팟 프로 2와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에어팟 4가 에어팟 프로 2와 공유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게 되면 케이스에 스피커 동일하게 탑재돼서 나의 찾기 사운드 재생으로 찾을 수 있게 됐다는 점, 대화 인지 기능도 에어팟 프로 2에서 잘 사용하던 분들 여기서도 이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동적 머리 추적 기술로 공간 음향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애플 TV나 모니터 같이 고정된 디스플레이에서 컨텐츠를 볼 때 이 기능 사용하면 확실히 현실감이 더 느껴지죠. 여기에 IP54 등급으로 먼지, 땀, 습기 방진 및 생활 방수가 가능해요. 또 이번 에어팟 4에서 재밌는 기능이 있죠. 머리 제스처가 있는데 전화를 받거나 알림 및 메시지에 답장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위아래로 그냥 가볍게 끄덕이면 되고요.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양옆으로 머리를 저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마이크 성능 우리가 또 확인을 했죠. 에어팟 4도 듀얼 빔포밍 마이크로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음성 전달력이 향상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덕분에 전작과 비교해서 주변 소음 차단은 물론이고 음성 인식 능력도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두 제품의 차이는 인이어 타입과 오픈형의 타입을 제외하고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같은 ANC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애플 피셜로는 최대 2배 강력한 ANC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노이즈 캔슬링 정도가 높은 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에어팟 프로 2가 역시나 정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능상으로 큰 소리 줄이기, 대화 부스트, 배경 사운드 같이 더 디테일한 주변 소음과 필요한 음량 조절에 대한 옵션들이 더 많이 탑재가 됐어요. 사용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크게 작용할 부분은 볼륨 컨트롤이 아닐까 싶은데, 에어팟 프로 2는 스템을 쓸어 올리고 내리면서 제스처로 볼륨 조절이 가능한 반면 에어팟 4의 경우는 스템에서 볼륨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진짜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맥세이프 충전 케이스에 이제 동일하게 스피커도 있고 나의 찾기 소리 지원에 무선 충전까지 다 되는데 유언 칩은 에어팟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찾기에서 정확한 위치를 통해 찾는 기능은 불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프로와의 차이는 이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역시 프로는 프로죠.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번 새 에어팟은 정말 오픈형 유저들의 희망이 맞아요. 에어팟 프로 2가 물론 기능적으로 차이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인이어에는 도통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그거를 참고 에어팟 프로 2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에어팟 4를 통해서 거의 모든 경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팟이 3년 만에 업데이트가 된 만큼 확실히 준비를 한 것 같고, 지금 시점에 넣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과 하드웨어를 이 오픈형 이어폰에 넣었기 때문에 오픈형 유저라면 지금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다음 한 3년은 또 마음 놓고 실컷 사용하는 게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덕분에 저도 데일리 이어폰을 이제는 에어팟 프로 2에서 에어팟 4로 바꿉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얼른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